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왕래도 적고 경제 활동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 뭐 작년에 비해서는 15%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대기 중에 탄소 농도도 좀 줄어들었을까요? 11월에 미국 노아 대기해양국에서 음. 관측 기반의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금년에도 2ppm만큼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습니다. 왜죠? 되게 궁금한. 신기하죠? 예. 사람이 탄소를 덜 배출했는데 대기 예. 중에 예. 탄소 농도는 더 예. 높아졌다. 예. 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1년 동안에 예. 연간 봐서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죠. 네. 그중에서 인위적 탄소 배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탄소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량이 얼마일까를 따져보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산림이 이 썩어서 나오는 예. 탄소라든가 그게 약 1,400억 톤, 인간이 배출하는 것의 3배가 넘죠.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3,700억 톤, 무려 5배, 6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오는 탄소 양은 5%밖에 되지 않아요. 5%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이 배출됐던 이산화탄소량은 다시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고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호흡을 하면서 다시 흡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5%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았을 때 자연은 그렇게 많은 1년에 5천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5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균형이 딱 맞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5%를 덤으로 계속 얹어왔다. 그렇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탄소 흡수원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마존 하면 뭡니까? 지구의 흡파. 그죠? 맞아요. 지구의 흡파잖아요. 그럼 이산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네. 산소를 내주고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맞아요. 살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미 아마존이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이제 복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존에 나무 심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산화탄소를 줄였다고 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겠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죠. 근데 이제 인간 문명이 배출하는 탄소 외에 자연계에서도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메탄 가스예요. 그 메탄 가스가 지금 심해저라든가 혹은 동토의 땅 그 밑에 가면은 메탄이 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메탄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지금 우리가 연소시키는 속도로 화석 연료를 계속해도 메탄만 가지고 사용을 해도 1만 년 이상 사용해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메탄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엘라스카라든가 북극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동토의 땅이 녹아가니까 거기에서 메탄 가스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메탄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대 지방이라든가 북극 지방 쪽으로 가면 거기에도 나무가 자라죠. 툰드라 지역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곳에 거기에서는 낙엽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낙엽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온도가 낮으니까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박테리아가 활동을 하면서
섞는군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메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 발생의 그 탄소량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메탄가스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메탄은 분자당으로 따지면 메탄 한 분자는 이산화탄소의 23배의 온실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미 기후 변화는 인간의 손을 떠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양에 연간 그 해양에서 대기로 올라오는 이산탄소량은 약 3,600억 톤이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바다가 대기에 있는 이산탄소를 가져가는 양은 3,70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다는 연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100억 톤씩 포집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양은 이산탄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과포화 상태일까요? 불포화 상태일까요? 참 너무 쉽잖아요. 계속 문송합니다마는 예, 문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만약에 지금 해양이 네. 이산탄소에 대해서 과포화 상태에 있다면 이게 과포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산탄소량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대기적으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과포할 테고 그렇죠. 불포화라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바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과포화 상태겠죠 지금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답은 과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면 사이다 콜라 있죠. 사이다 네. 콜라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과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마귀를 따면 이산탄소 쫙 올라오죠. 그렇죠. 지금 해양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도는 점점 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바로 생물 작용이라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호흡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해양 자체로서는 과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해양 이게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해양의 산성도, 해양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산탄소가 많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산성화된 빗물이 바다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이 산성화되고 산성화되면 플랑크톤이 잘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럼 플랑크톤 양이 줄어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랑크톤의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 이산탄소를 빨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겠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바닷물은 과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해수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거의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포화도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이산탄소 더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해양이 대기 중에 이산탄소를 가져가는 것은 줄어들고. 플랑크톤이었는데 이 플랑크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해양 산성화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이산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 제거되는 양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죠. 네이처지의 논문도 나오는데요. 열대 우림이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영국 리즈 대학이 연구 책임을 맡고 전 세계 유명 100개 정도의 기관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열대 우림이 이산탄소를 얼마나 제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열대 우림이 460억 톤의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되니까 260억 톤. 그러니까 200억 톤 정도 줄었죠.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열대우림 전체가 배출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파리 신기후 체제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비상행동 기후 변화 비상행동 하자고 막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이산탄소를 줄여간들 이 열대 우림이 훼손되면서 소실하는 탄소 흡수 기능이 줄어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또 볼사나로 거기 대통령 막 반대하면서 이제 그런 뭐 시위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게. 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예. 그게 어떤 가능한 것인지 보존과 복원을 통해서 뭔가 이 경향을 바꿔낼 수 있는지 그 아마존이 음. 많이 훼손되고 있고 네. 그것은 현재 극우파 그렇죠. 브라질 대통령이 음.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알고는 하죠. 있죠. 그러면서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고 네. 금년에 보면은 유럽에서 이 펀드 농업 펀드가 약 5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브라질에 연간 수백억 달러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도 브라질 대통령에게 아마존 훼손을 이 상태로 버려두면 우리가 투자를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역시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예. 해외 농업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브라질에 땅을 사놨거든요.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브라질에 들어가서 옥토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산물이 우리가 볼 때 부자 나라들이 볼 때는 너무 싸죠. 그래서 철조망을 쳐놓고 묵은 땅을 만들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전에 돼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콩을 심고 소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전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은 또 쫓겨나겠죠. 그 사람들이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캐면 누가 아마존을 훼손시키고 있는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 브라질의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 메이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싼 땅을 갖다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본이 결국은 열대 우림을 갖다가 훼손하는 주범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아바타라고만 되는 거죠. 예, 자본의 행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건 이거는 국제협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불이 났던 게 그냥 뭐 소 키우려고 그렇게 그런 경작지를 위해서 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먹는 거를 조금 채식 위주로 가야 될까?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더 숨겨져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예. 소고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브라질이고 그렇죠. 예, 콩 대두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같이 가네. 그렇죠. 그렇게 사주니까 그렇게 수요를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옥토는 우리가 빼앗았기 때문에 아마존에 그렇게 훼손돼 가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가 하면요. 지금 숲이 사라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은 이게 비가 내리는 거 있죠. 비구름은 수송거리가 얼마 안 돼요. 비구름은 만들어진 곳에 그 부근에서 비로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려고 하면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면 그 빗물은 중력을 받아서 저 낮은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결국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니까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아마존의 강을 보면 유량이 3분의 2 이상 1980년대에 비해서 3분의 2 이상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그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나온 사진을 보면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아마존 유역의 물 웅덩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악어떼들이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어들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존이 사막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과거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그 열대 우림 지역의 그 땅 속에 묻혀져 있던 나무들, 낙엽들 이게 공기에 노출이 돼요. 그럼 공기 중에 탄소와 나무는 다 탄소죠. 이게 결합이 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무지무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의 핵폭탄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 자, 지난주 주여에 이어서 예. 오늘 아버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음. 많은 또 그런 움직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게. 어떻게